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전주시와 완주군이 통합되면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통합 특례시 추진 후 도지사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올해 5월부터 지난 21일까지 온열질 환자가 46명 발생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는 적게 발생했지만 장맛비가 멈추자 온열질 환자 신고가 늘고 있습니다. 미래 공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는 IB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원 영북중학교는 IB 기구로부터 월드스쿨 후보 학교 자격을 인증받았습니다. 최근 3년간 고창 부안해역에서 레저기구 사고 원인의 51%가 정비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운항 부주의, 조종 미숙 순으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전주시와 완주군이 통합되면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관영 지사는 2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와 완주군 통합 특례시 지정 추진 후 도지사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광역시급의 자치 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고 행정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건축물과 산지 전용 등 허가 권한이 확대되며 관광특구와 택지개발지구의 직접 지정도 가능해집니다. 김 지사는 완주 구민들의 찬반 서명이 담긴 완주 전주 통합 건의서가 전북도에 접수됨에 따라 통합 건의서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전주와 완주, 완주와 전주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의 편을 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에 그렇습니다. 전주 완주 통합으로 경쟁력 있는 자족 도시 창출,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창출, 자랑스러운 전주 완주 역사의 계승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올해 5월부터 지난 21일까지 온열질 환자 46명 발생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장마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온열질 환자는 적게 발생했지만 비가 멈추자 온열질 환자 신고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2일 도내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무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낮 동안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미래 공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는 국제 바칼로레아, 이른바 IB 교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원 영북중학교는 지난달 IB 기구로부터 월드스쿨 후보 학교 자격을 인증받았는데요. 김남호 기자가 영북중의 교장을 만났습니다. 소개부터 좀 해주시겠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영북중학교 교장 김대교입니다. IB 교육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1968년 비영리 교육재단인 IBO에서 개발하고 운영하는 국제인증학교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해서 개념 이해, 그리고 탐구학습, 논서술형 평가를 통한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역량을 증대시키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IB 교육은 탐구와 표현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된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학생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또한 학생 스스로 지식을 습득하고 개념 중심의 탐구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은 보다 독립적이고 주체적이고 경쟁력 있는 그런 학생으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을 평가할 때는 기존 수업처럼 단답식 그리고 지필평가에 머무르지 않고 서술형, 논술형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개인별 또한 프로젝트 중심의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은 발표와 토론으로 결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교육 환경에서 학생들은 기존 수업처럼 정답을 외우는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또한 질문하고 토론하고 답을 찾는 과정에서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능력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교육 과정을 경험한 학생들의 미래는 현재 이후에 본인들이 생활할 때 훨씬 더 긍정적으로 전개가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IB 교육의 장점은 기존의 암기식 교육에서 벗어나가지고 창의력, 논리력,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는 가장 적합한 교육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교육 제도를 통해서 국제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가장 적합한 교육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21세기에서는 창의력, 의사소통, 비판적 사고, 협업 능력을 배양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능력을 배양하는데도 가장 적합한 제도는 IB 교육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완점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아직 IB에 대한 전 국민에 대한 인식이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IB가 무엇인지를 좀 더 국민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IB 학교를 추진하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도 좀 선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IB 학교를 진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IB 교육 특구를 좀 조성을 해준다면 보다 원활히 IB 학교가 진행될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교육청과 대학이 손을 맞잡고 IB 교원 양성과 IB 교육 과정에 대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고창 부안해역에서 레저기구 사고 원인의 51%가 정비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레저기구 사고 원인이 정비 불량과 운항 부주의, 조종 미숙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최근 배터리 방전이나 연료 부족에 따른 표류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며 주요 출항지에서 배터리 잔량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군산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비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업무상 배임과 사기 등의 혐의로 50대 주민 대표를 구속하고 전 시행사 대표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0년부터 다음 해까지 마을 주민들에게 명의를 빌려달라며 신청서를 위조하고 전력기금을 받기 위해 허위 주민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등 42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년 퇴직 후 여유롭게 쉬면서 즐기는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재취업해 돈을 벌면서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둘 다 원하신다고요? 우리나라 70세 이상 취업자가 192만 5천 명으로 2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년 만에 52%나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70대 취업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생활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자식 키우느라 모아놓는 돈은 많지 않고 연금만으로 살기는 빠듯한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이를 통한 자아실현 욕구도 있을 겁니다. 요즘 70대는 이전 세대와 달리 건강하고 활동적인데요. 생산적인 일을 하면서 사회에 참여하려는 욕구가 강하다고 하죠. 저출생 고령화 현상 때문에 생산 연령 인구가 50년 후에는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거란 예측이 있는 만큼 고령자의 노동력은 우리 사회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60까지 일하면 됐지 뭘 더 일하느냐. 국가와 사회가 고령자들의 노후를 일부 거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 기회를 주면서도 건강에 문제가 있고 노동할 여건이 되지 않는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인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는 정부 정책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3시 40분쯤 고창군 성송면의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SUV와 마주오던 1톤 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SUV 운전자가 숨지고 트럭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도로가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구조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제시의회가 새만금 신항의 국가관리 무역항 지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새만금 신항이 2026년 이선석 개항을 앞두고 있지만 항만법에 의한 무역항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며 원활한 개항과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국가관리 무역항 지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도내 유일한 무역항인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전북형 투포트 전략만이 국가 균형 발전과 환항해권 물류 중심항으로 거듭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남원시가 농림수산식품부의 스마트팜 창업단지 공모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국비 24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16개 시군이 신청했으며 사업 대상지는 대산면 수덕리 일원으로 파악됐습니다. 남원시는 최경식 남원시장이 직접 대면평가 발표자로 나서 스마트팜 사업 부지 적정성과 부지 활용 계획의 구체성 등의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남원시는 16.1헥타르 규모로 오는 2026년까지 스마트 온실과 청년 창업 스마트팜, 공동 이용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를 마중물로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완성과 젊은 청년 농업인 유입을 통해 지역 발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부의 전북 홀대론이 재점화된 가운데 다른 상임위에서도 전방위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전북 홀대론은 전북을 넘어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른 만큼 이번 기회를 활용해 지역 균형 발전의 기틀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분위기는 더불어민주당 익산갑 이춘석 의원이 주도했다고 합니다. 실제 전북 홀대론에 대한 이 의원의 분노가 담긴 국회 영상은 유튜브에서 17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전북 정치권은 이 의원 홀로 목소리를 높이는 분위기로 여전히 다른 선출직 공직자들은 자기 성과 홍보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자화자찬식의 정치가 반복될 경우 새만금 예산 삭감 때와 같은 굴욕적인 상황은 반복될 수 있다는 게 정치권 내 자조 섞인 이야기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정읍시립박물관이 제2상설 전시실을 서화실로 새롭게 단장하고 그동안 수집해온 작품을 23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입니다. 서화실은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정읍 출신이나 정읍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 서화가들의 작품으로 꾸며집니다. 이번에는 조선시대 명필로 꼽히는 창암 이삼만과 석지 최용신, 토림 김종현, 목련 김진민, 동초 김석곤 선생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관계자의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죠. 새롭게 단장한 정읍 서화실에서 공개되는 서화 작품을 통해 정읍 서화의 우수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정읍시립박물관에서는 어린이 체험형 테마전인 무형유산 놀이터도 운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